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전국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이딴 의혹이 쏟아지면서 야당의 총공세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부터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일단 6명의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중에서 김상곤, 또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야당에서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위크다. 정말 초대형 인사청문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월요일 또 수, 목, 금 매일 열립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에서는 지난번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후에 뭔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선명성 그리고 견제와 비판의 힘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공세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3명의 후보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인사청문회도 없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정말 이제 46일치를 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아직 정부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의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면 초기부터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후보들에서 검증은 하지만 또 정책 능력을 보겠다라면서 현재 여야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야당의 경우는 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사실은 또 보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 일정이라든가 또는 개혁입법 또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러 현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사실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당은 정말 여기서 뭔가 문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돼야 될 거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데 또 후보자들의 해명은 어떻게 될 건지 그동안의 의혹은 무수했지만 막상 또 청문회 열어보면 그 의혹이 그렇게 크게 국민들에게 비판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정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아주 숨가쁜 일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지키려는 여당, 또 네. 낙마시키려는 야당, 기싸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청문회는 우리가 아마 특이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되었던 5대 비리 있지 않습니까? 병역 회피, 부동산 회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개입. 이 문제가 거의 거론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2005년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한 300명 중에 장관 후보 중에서 한 23명 정도가 낙방했거든요. 그 낙방 사유가 주로 적용됐던 게 이 5대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5대 비리가 아니라 제가 3가지를 거론하는데 첫째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후보자들이 거짓말하거나 남 탓한 경우들. 예. 그런 경우들이 되게 이 공직자로서 좀 부당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되게 공사 혼돈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관예우라든가 이분들이 갑질했다든가 이런 경우 이것도 역시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경우였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면 좀 이념적으로 좌우에 어떤 사회가 포괄하기 어려운 좀 극단성을 보인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주로 낙방 사유였습니다. 그 23명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예고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기준 자체가 거론할 필요가 없이 주요하게 그동안 낙방되었던 이런 사례, 공직자로서 좀 부적합한 사례 이런 분들의 보통 한 사람이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청문회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그 통과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자 한 명씩 좀 살펴보죠. 먼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처음에 청와대 측에서 밝힌 건 위장 전입 정도였습니다마는 군납비리 수사 무마 의혹에 고액 자문료 논란까지 이런 논란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장 전입 이 문제 자체는 별로 거론이 안 될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공직자라고 우리가 저분을 국방장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우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문제.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군납비리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해명은 했지만 이분이 참모총장 할 때 사실 거의 다 진행되었던 군납비리 수사에 대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장관 이후에 소위 전관예우로서 법률회사, 변호사 회사에 사실은 이 군납 관련 자문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또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사실은 뭐 소액의 무슨 뭐 용돈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국민들이 듣는 순간 3천만 원, 월 3천만 원이 그럼 소액이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땐 이분은 이 해명 자체가 본인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결과를 비쳤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해명 과정에서 사실 서민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다. 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께 충실하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거기서 도리어 발언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경우에는 의혹이 사실은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결국은 국민적인 분노를 부른다면 낙마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발언도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로펌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정말 연 수십억 원의 그런 정관 내후에 여러 가지 비용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고위공직자, 더군다나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될 고위공직자, 국방장관이라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예. 그런 업체이 로비를 하거나 또는 관련되는 기관에서 고액의 이런 이 비용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청문회장에서 어느 정도 저는 해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수사를 만일의 경우 무마시켰다라는 예. 그런 부분도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과연 어떻게 정말 자식들을 군에 보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그 자식들을 돌보는 최고의 책임자가 과연 그런 비리라든가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저는 그 낙마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송 후보자가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일단은 의혹이고 의혹이 상당 부분 이제 이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나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고액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당시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그래서 야당에서는 가장 정말 낙마를 시키겠다고 관역을 가장 명중시키겠다고 얘기하는 후보자가 송 후보자인데요. 예. 어느 정도 그런 국민들께 납득을 시킬 수 있을지 만만치 않은 아마 청문회 과정이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어떤 거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국방 계획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소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방산 비리라든가 그동안에 우리 국방부가 해줬던 이 행태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까? 국방 의무를 다하게 들어간 우리 청년들이 결국은 뭐 군내에서 뭐 의문사를 한다든가 또는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가 이루어지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항명에서 보고를 누락하는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고위 국방부의 관료들이 그런 행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국방 행정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만일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다면 하는 여당 내에서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송호 후보자가 과연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 부분에 소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은 아마 야당 의원들도 아마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고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검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다음으로 김상곤 후보자를 좀 짚어볼 텐데요. 논문 표절 의혹이 이번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전에 김병준 전 교육총리 논문 표절 의혹에 사퇴 요구까지 했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돌아온 부메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병준 후보의 일부 논문 인용에 대해서 김상곤 당시 교수는 상당히 이제 이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로 예. 너무 그야말로 교육부 총리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 총리라면 논문 표절은 진짜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상곤 교수의 경우에 보니까 한국어 논문 4개, 일본어 논문 5개 등에서 각각 20군데씩 표절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더 좀 이게 악질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가 표절한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 그 부분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했다는 것. 이런 건 그 중에서도 더 악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더더욱이 제가 볼 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이 논문 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대 비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지나갈 겁니다. 상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분의 이념적 지평이 상당히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에는 그 범주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예컨대 과거에 문창극 그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 DNA가 기본적으로 게으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이념적 지평의 한쪽 극단을 좀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너무 구구적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자신이 어떤 노동대학장이나 어떤 교수할 때 우린 사회주의를 꿈꿔야 된다,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수시로 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패단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혁명적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극단을 좀 넘어선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아마 심하게 가혹하게 추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말씀처럼 야당에서 김상곤 이 후보자에게는 좌편향 부적격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 이제 비판이고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이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만일의 경우 이 부분의 발언이 어디까지 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검증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나 김상곤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모순이라든가 또는 교육 문제가 너무나 많은 병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의 개혁을 위해서 특히 교수노조, 특히 민주화 또 민교협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교육의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최소한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교육 체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동을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높이 평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저는 교육부 총리 또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논문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논문의 경우는 일단은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뭐 수십 군데 이런 표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계의 간행과 그동안에 과연 중복계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학계에서 인용이 되는 그런 수준이 있고 이건 학계의 인용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아주 심각한 표절의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검증의 공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실제 확인해 지금은 의혹 단계거든요. 예. 과연 그 논문 하나의 분석과 그 학계의 관행에 맞춰서 최소한도 자기의 도덕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논문 작성을 했는가 이 부분이 얘기가 될 텐데요.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해명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복 계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이제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저는 김상곤 후보자도 지금 야당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문 표절을 밝혀낼 것인가 아니면 또 김상곤 후보자의 해명이 받아들일 예.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서 또 사회이사 등재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야당 의원실 앞에 이 조 후보자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포스터가 붙어서 또 이게 또 이슈가 됐거든요.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국회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야당이건 여당이건 국민을 대신해서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자에게 서로 불리한 검증을 하더라도 그것은 청문위원회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비난성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이 청문위원회 사무실 앞에 이런 후보자를 응원하는 포스터를 붙인다. 물론 자신들의 의견 표출이라도 이것은 좀 도를 넘어섰다라고 보고요. 예. 물론 이 여러 가지 국회의원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CCTV에 두 사람의 남성이 붙이는 장면을 확보했다. 수사 의뢰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도 국회 청문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도 좀 이를 국회의원들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이 돼야 되지 이것을 뭐 비판적인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이제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사회이사 활동이라든가 예. 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최근에 뭐 4개의 노조가 지지 성명을 내면서 그동안에 뭐 고대 노동대학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지지 성명도 냈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과연 이런 정도, 특히 음주운전 등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예.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청문회, 이번 주에 열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정말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정도의 그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조 후보자를 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이 부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거짓 해명 의혹이 지금 있는 그렇죠. 상태고요. 예.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음주운전을 해명하면서 당시에 학교에서 제적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주운전하겠다 해가지고 좀 일정하게 좀 남의 탓하는 것
그런 것하고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위장전입 관련해가지고 남편 탓하듯이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국민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음주운전했으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분이 노동부 장관 하기에는 좀 약간 껄끄러운 게 다른 것보다도 임금 체불을 했어요. 자기가 교수하면서 이제 회사를 운영했는데 예. 거기서 임금 체불을 6천여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게 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경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추경안을 놓고는 또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다른 두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경우에 대치 전국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국회의 정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예.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추경과 관련해서 예. 시급성이 좀 덜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뭐 이 청년 그 고용 절벽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말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추경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는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정권 초기에 좀 일찍이 여당 달래기 위한 청와대 달래기 위한 목리성 아니냐 예. 이런 문제도 있고 당신들은 10년 동안 7번이나 추경해놓고 왜 이제 와서 또 하지 말자고 그러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마 야당에서 주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점과 관련해서 추경의 정도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아마 선결돼야 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일정하게 좀 농단이라고 표현할 만큼 좀 너무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그것은 좀 너무 이렇게 코드 인사성이 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제기했던 5대 원칙에도 위배되는 인사들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솔직하게 대국민 좀 유감 표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야당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도 그 정도와 관련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아마 대국민 사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국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야당의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각에서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목리성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발목 잡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뭐 추경안이 통과 안 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자승자박의 성격도 있다. 왜냐하면 예. 모든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정말로 제대로 검증해서 잘못된 후보자, 국민의 분노가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내민 손을 뭐 위장 협치쇼라든가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또는 여당이 내민 손을 사실은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권당이 사실은 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 야당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더라도 사실은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야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야당과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설득하는 것은 또 여당의 임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과거에 소홀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그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와대와 여당이 초기에 했던 탈권위와 소통 행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반면에 야당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된다. 지난 예.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사실은 매년 추경을 했고 그 추경 액수가 4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야당도 협조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현재 실업 상황은 정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통계치가 작성된 이래 정말 청년 실업 11.2% 최고의 나쁜 상황이고 또 실업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8년 만에 최고의 상황이고 노인복지라든가 또는 뭐 사회적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런 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절하게
여당과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타협안들을 만들어내고 뭐 일정한 액수를 삭감한다거나 또는 추경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함께 나서야 야당도 결국은 대안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겁니다. 지금 야당도 유사일에 최악의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야당도 발목 잡기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비판하고 견제할 것은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높인 길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전당대회고요.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 좀처럼 좀 흥행몰이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현재 이제 정권 교체한 이후에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 과거 여당 했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게 국민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한 달 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지금도 이 기현상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좀 더 이제 새로운 기운, 과거 우리가 정권을 어떻게 이뤘는가 예. 이런 것에 대한 반성 속에서 새로운 기운, 여러 가지 세대 교체와 그다음에 현재 여당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야당, 보수 정당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취하는 것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뭐 유감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차피 지지율이 바닥이니까 계속 우리가 뭐 같이 끌어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좀 대안을 내놓고 여당이 뭐 아닌 야당의 대안은 저런 거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 자세들을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최악의 어려운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로 보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그동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얼마나 국정이 어려워졌고 헌법과 법률이 파괴되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고요. 또 예. 보수, 합리적이고 일련 보수로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보수 정당이 그동안 잃었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성찰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당권 후보들의 아주 국민의 눈높이를 바라보는 그런 경쟁, 선명하고 또 의미 있는 정책 경쟁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여당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나가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보수 정당이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진보 보수 정당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정말 아주 날카롭게 검증하고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협력할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해 줌으로써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지금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정부,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의 뭐 G20 정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좀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청문회 관련 이슈 또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